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투표일이 되면서 불확실성 통과했다 이런 기대감에 올라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죠. MSCI 한국 지수가 0.35%, 야간 선물이 0.52%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미국 대선 당일 대체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의 증시 특징이 지수는 부진한데 중소형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둘 다 회복세를 보이게 될지 이제 수급 동향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 특별하게 특정 업종이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올랐어요. 예,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서 오늘은 그냥 증시가 미국 대선 드디어 끝났다,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역대 미국 대선 당일 보면 11번 중에서 9번 올라서 당일 상승 확률이 81.8%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0.9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3%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 증시 데이터대로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참고로 우리 증시는 2000년 이후에 미국 대선 당일, 그러니까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당일날 보면 6번 중 5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선 당일에는 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미국 대선 당일날 미국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그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게 6번 중에 유일하게 한 번 하락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던 때, 그때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때도 보면 당일날 2.25% 우리 증시 빠졌지만 그 다음날 그대로 만회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어쨌든 이 흐름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향후 이틀, 월말까지, 연말까지, 1년 후까지 대체로 보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년 IT 버블 때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냥 계속 다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대체로 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벤트만 소화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사라든가 분석가들 이제 코멘트를 보면 대선 끝나면 어쨌든 연착륙하고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대부분 다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제시한 것은, 노무라 같은 데서는 대선 직후에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시티에서도 트럼프가 이기면 일시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주식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관세 부과가 되면 그 자체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승리 시 올라가면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무라하고 시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올라간다, 결국엔 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곳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했다. 이 점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 ISM 서비스업 지표, 이게 이제 어떤 지표냐면 그 서비스 업종에 어떤 해당되는 회사들의 이제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보냅니다. 지금 회사 어떻게 돌아가요? 직원은 더 뽑을 거예요?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소비가 경제 70%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예상이 54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예상 수치였는데 5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좋게 대답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미국 경제가 강하구나 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러면서 GDP 나오고 현재 데이터를 추정해 볼 때 미국의 이번 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추정을 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직전보다 0.1%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점도 그럼 결국 증시 다시 오르겠지 이런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특징으로는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어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AI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데이터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거의 $140
장중에 이제 140달러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40달러 근처에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또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트럼프 미디어가 오늘 주가가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막 급등을 했었는데 후반부에 급격하게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료 노출로 보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게 아니다라면 어쩌면 이제 대선 결과가 이제 투표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올랐는데 오늘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기든 테슬라는 수혜다. 트럼프가 이기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다 바짝 붙었으니까 수혜고, 해리스가 이기면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또 펼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유리하고, 누가 이기든 수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오늘 결국엔 이제 올라간대. 근데 트럼프 미디어가 빠졌다라는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로 봐야겠죠.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투표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이제 우리 증시는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뭐 상승할 확률이 높긴 한데, 근데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중형주가 가장 강하고 대형주는 밀리고 소형주가 그 다음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 쭉 증시 추이를 보면 중형주가 제일 강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해 볼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이제 개인들이 뭐 매수한 뭐 순매도로 잡히긴 하지만 개별 종목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형주가 더 강한, 그래서 지수는 재미없는데 종목들은 상승 종목은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소형주 쪽의 어떤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총액대의 어떤 중형주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는 시가총액 탑3를 놓고 볼 때 10월 17일 이후에 동시에 올라간 날이 3일, 이틀밖에 없어요. 예, 10월 23일, 11월 4일. 그러니까 이틀을 제외하고는 세 종목이 동시에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대형주들은 그 파생시장, 선물 옵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투자자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변동성에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연속 상승이, 세 종목 일제히 상승이 이틀, 3일 연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파생 쪽에서 아랫방향으로 때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주 저항대를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이 동시에 다 올라가냐, 요 구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냐, 아니면 이제 그 박스권을 뚫고 나가느냐,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대금인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낮아가지고 증시 못 올라간다,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때 증시가 하락하다가 쭉 하고 대세로 돌아갈 때,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한 2, 3주는 거래대금이 그냥 5조 원이었어요. 예, 그냥 거래대금이 그때 그냥 쭉 5조 원대 유지하다가 그냥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7조 원대로 점프가 되면서부터 이제 증시가 계속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이제 660, 70 뭐 이때부터 움직인 거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수가 높으니까 거래대금을 조금 더 높이 봐주긴 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6조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아도 시가총액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시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조 원대 정도 초반에서 계속 거래대금 끌어올리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한 800 넘어가면서부터는 7조 원, 8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래대금이 없어서 증시가 못 올라가네, 만약에 그거는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거래량 표계지만 저 구간 자체에서는 거래대금은 5조 원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대금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 대선 투표 이제 결과, 이게 장중에 뭐 출구조사 나오고 뭐 어디서 누가 이기냐 이런 결과들이 막 나오겠죠.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은 좀 막 불가피해 보이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금투세 이슈 제거된 다음부터는 중소형주 쪽에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평가되고 기관들이 툭툭 이제 매수하고 있는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진한 코스닥 빅3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코스닥 빅3 업종이 2차 전지, 제약, 반도체예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힘을 못 얻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뭐 게임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엔터주라든가 하여튼 화장품이라든가 이렇게 중국하고 연결고리를 붙이면 움직이는 그렇구나, 그런 종목이구나라고 연동이 되는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빅3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돼야 돼요. 아니면 순환해도 좋고. 그래서 이 빅3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뭐가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예탁금 추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최근 3년 동안 고객예탁금과 코스닥 지수의 추이를 제가 그려봤는데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방향성이. 예탁금이 들어와야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증시에 과연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 이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연말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기관 주도의 종목 장세만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탁금 주의가 이제 이 재료를 빌미로 이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뭐 미국 대선 이슈에 따라서 장중에 또 출렁거리겠죠. 그 내용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